네, 이어서 실제로 이 스마트 환경 측정 디바이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좀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래 같이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들은 이 디바이스하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시스템 스마트 기기가 필요하겠죠. 여기는 제가 잘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핸드폰으로는 영상을 찍고 있어가지고 일단 태블릿을 썼는데 휴대폰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하고 비슷하게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실행해 주시고요. 측정화면 보기를 누르시면 연결된 장치가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센서가 연결되어 있는, 제가 필요한 센서를 연결해 놓은 디바이스를 켜고 이 디바이스 이름과 같은 블루투스 장치를 클릭하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센서 선택을 누르면 센서 목록 10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원하는 것들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온도만 보고 싶다 그러면 온도만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온도랑 뭐 pH를 보고 싶다 그러면 pH가 바로 이제 밑에 측정하면 보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센서를 다 선택하면은 센서 10가지가 전부 다 밑에 나오고, 거기에 맞는 이 수달이 각각의 측정하는 캐릭터에 맞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방금 들으셨나요? 잠깐만요. 보시면은 네, 이렇게 여기 측정 값을 보여주는 바를 클릭하면 이 상태를 음성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pH 중성 이렇게 나오죠. 네. 네, 온도는 시원해 이렇게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네, 학생들도 뭐 글을 읽지 못하는 유치원생들도 이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넣었고요. 지금 현재 연구실 실내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습도가 뭐 에어컨을 켜놓은 상태여가지고 습도도 56%, 그 다음에 온도는 24도, 23점 몇 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면 0으로 나왔던 것들은 지금 센서들은 다 연결을 해놨지만 뭐 용존산소나 탁도 같은 것들이 이제 물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0값으로 나오는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연결하는 센서들을 다 연결을 해도 측정이 다 되고요. 그리고 연결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장착 센서들만 측정이 됩니다. 센서를 연결하실 때는 이렇게 켜져 있고 연결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센서를 꺼진 상태에서 연결을 하고요. 왜냐면 이 센서들이 본체에서 전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전원을 켠 다음에 연결을 스마트폰과 연결을 해주면 모든 센서들이 동시에 이게 바로 온도 센서나 뭐 몇 가지 센서들은 바로바로 그 측정 값을 보여주는 반면 용존산소나 이산화탄소 센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예열하는 시간이 한 1분에서 한 2분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 뒤에 이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센서를 해제할 때는 마찬가지로 먼저 끄고 요 전원을 끄고요. 전원을 끄고 센서 연결을 해제를 하면 됩니다. 다음은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연결하고 이제 켰습니다. 네. 다음은 이 대기환경 센서 측정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미세먼지랑 습도랑 기압 센서는 내장돼 있고, 온도 센서와 이산화탄소 센서를 연결하면은 대기 환경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이 다 연결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뭐 수업 때 쓰거나 뭐 실제 환경 측정에 쓰지 않는 것들은 연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센서는 각 필요한 센서만 온도, 용존산소,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기압 이렇게 해서 밑에 측정 화면 보기를 누르면 이제 상대 습도가 현재 55.4, 온도는 24.1도, 미세먼지는 1.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그리고 CO2는 1085 ppm. 미세먼지는 이 오른쪽 큰 구멍이 공기를 빨아들이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왼쪽에 작은 구멍이 공기를 이제 다시 배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 그 내가 측정하던 환경에서 바람이 불면은 뭐 미세먼지를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실내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지만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두시는 게 좀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겠죠. CO2 센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 이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이게 길쭉한 까만색이라서 둘 다 이제 용존산소 센서랑 조금 혼동할 수 있는데 물에 들어가면 바로 이제 고장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용존산소량은 물에서 측정을 해야만 하는 센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산화탄소 센서를 제가 한번 불었는데, 네, 한번 불었어요. 불어보니까 이산화탄소 센서는 아까 한 2분 정도 예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측정되는 시간이 텀이 제가 한 10초에서 한 15초 정도 뒤에 보시면 지금 15초에서 불고 나서 15초 뒤에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죠. 네. 날숨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4% 5%면 4만에서 5만 ppm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지를 통해서 나오면서 다른 공기에 희석되면서 그리고 여기 이산화탄소 센서 안으로 들어가는 공기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뭐 많이 나올 때 한 5천 만까지 나오는 경우도 보긴 했는데 한 3천, 2, 3천, 5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아까 1000이었죠. 1000. 네. 1080이었습니다. 1080. 네. 실외에서 측정을 하면은 환경에 따라 좀 다른데 제가 이 센서로 측정을 해보니까 한 400 정도, 그 다음에 뭐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나 도로가 이런 데는 500 가까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산에서는 훨씬 더 작게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기 환경 측정 센서는 온도 센서랑 이산화탄소 연결만 하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센서는 반드시 전원을 켜고 난 다음에 연결을 하면 인식 오류가 생겨요. 그때는 마이너스 127도라고 나오는데 그때는 다 껐다가 그다음에 연결을 다시 한번 하고 켜면은 제대로 측정이 잘 됩니다. 온도 센서는 보시면 이제 이렇게 프로브 형태로 돼 있잖아요. 이게 여기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 이 금속이 주변 온도랑 같아지면은 거기에 온도를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에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전부 다 방수가 되기 때문에 물에도 쓸 수 있고 공기에도 쓸 수 있고. 하지만 공기에서 쓸 때 급격한 변화들은 약간 그 현재 온도보다 약간은 뒤쪽으로, 그러니까 딜레이가 약간씩 있겠죠. 왜냐면 이 스테인리스 스틸이랑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온도랑 같아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니까. 다음은 물환경 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요게 그 노란색이 pH 7 용액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핑크색이 pH 4 용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pH 7과 4를 보정을 해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물 환경 센서들은 전부 다 프로브 형태라서 다 연결을 해야 됩니다. 온도, pH, 용존산소, 탁도는 다 연결을 해야 되고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온도 센서 같죠? 그 대기 센서랑 네, 탁도 센서, 네, 그 다음에 용존산소량 센서, pH 센서입니다. pH 센서는 여기에 그 보호 뚜껑이 있어요. 네, 보호 뚜껑을 결착해 놓은 상태로 보관을 하다가 약간의 물이나 증류수를 채우고 그 다음에 측정할 땐 빼고 하셔야 됩니다. 간혹 이제 그대로 끼우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요 앞에 아까 방금 여기 보신 이 유리막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파손이 되는 게 바로 이 pH 센서고요. 어디 갔지? 여기구나. 네, 이 유리막이 굉장히 얇아서 파손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보호 플라스틱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옆에 뭐 이렇게 졌다가 비커에 닿거나 야외에 나가서는 돌이나 어떤 그 충격을 주게 되면은 파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대부분의 pH 센서는 거의 비슷한 모양, 이 모양으로 다 생겼고요. 그리고 온도 센서는 다 방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에 넣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탁도 센서는 지금 보시면 여기 플라스틱 이 윗부분까지만 방수가 돼서 네, 여기까지만 물에 담그셔야 됩니다. 여기 끝에 부분은 방수 처리가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그 앞에 이 두 개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센서들 있죠. 이 사이에 이제 그 적외선을 쏴가지고 그 적외선이 반대쪽 센서에 도달하는 그
그 적외선 양에 따라서 탁도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요 사이에 그 다른 이물질을 끼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이 사이에. 네, 실제로 이제 측정하는 그리고 이제 디오 센서는 앞에 이제 얇은 막이 있습니다. 여기로 물 안에 있는 산소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산화 환원 반응을 일으킨 다음에 그 산화 환원 반응 때문에 생기는 전이차들이 전송이 되면서 이게 산소 농도에 따라서 크거나 작아지니까 측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디오 센서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이제 측정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네, 온도, pH, 용존산소, 탁도를 선택하고 측정하면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탁도는 공기 중에는 훨씬 그 투과성이 그 레이저들이 산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나오고요. pH는 중성. 네. 지금 pH 먼저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노란색이 중성이라고 했죠. 7.0이 나와야 됩니다. pH 7.0. 그 보정 메뉴에서 보정을 pH 7과 4에서 보정할 수 있거든요. 네. pH 7에 담그면 6.98로 나오죠. pH 센서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분 한 30초 이내로 안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측정을 꽤 빨리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증류수로 한번 씻어주시고 다른 용에 바꿀 때, 그리고 물기는 가볍게 털어주시고, 그리고 pH 4 보정 용액, 기준 용액에 담그면 pH 4로 측정이 됩니다. 한 0.23 정도는 바로 보정을 해도 오차는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네. 약산이라고 저기 클릭하면 약산이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pH 센서는 그냥 물에 담그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 유리막 파손만 좀 주의하시고, 온도 센서랑 같이 담글 경우에 이게 둘 다 이제 그 온도 센서, pH 센서 같은 경우에는 물 안에 수소이온 농도에 따른 그 전압차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 금속들이 들어가면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압 방해되는 것들을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탁도 센서 한번 측정 한번 보겠습니다. 탁도 센서는 용기나 주변 그 조명에 영향을 좀 받아요. 대신 상대값들은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기준값에서 보정을 하시고요. 네, 그럼 0이 나오죠. 보정을 하시고, 지금 저거는 이제 토마토 주스 같은데 좀 희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탁함으로 나오죠. 네. 탁도 센서는 저렇게 저기까지, 저 보시는 저 부분까지만 이렇게 담궈가지고 측정을 하시면 상대적인 어떤 탁함 정도, 탁도, NTU 값을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디오 센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오 센서는 그 디오 센서는 기본적으로 물에서만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네, 공기 중에서의 그 산소 측정되는 값을 최대 산소 포화량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로 보정을 해요. 네, 그래서 물에서 담근 후에 1분 정도 담근 후에 이제 공기 중에 꺼내가지고 완전히 말리게 되면 거기에서 측정되는 값을 보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 3.39라고 지금 잘못 나와 있죠. 네. 이 값은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가 보정이 안 됐을 경우, 두 번째는 요 끝에를 이렇게 돌려서 여시면 안에 수산화나트륨 0.5몰 수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라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때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완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빼가지고, 네,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이 전체 용기 한 절반 정도 넣으면은 완전히 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충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정을 하면, 제가 여기서 말렸던 것 같은데, 네. 보정을 하면 지금 보정이 됐죠. 네. 온도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아까 온도계를 여기 보여드린 게, 온도에 따라서 산소 최대 포화도가 달라요. 그래서 온도 값에 따라서 그 값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 7에서 8, 20도에서 25도 정도면 7에서 8 정도 되고, 그리고
용존산소는 기본적으로 흐르는 물에서 측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앞에 아까 보셨던 얇은 막에 산소들이 계속 이렇게 거기에 있는 들어가거든요. 근데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그 얇은 막 앞에 있던 산소들이 다 들어가고 나면은 점점 값이 떨어지게 되겠죠. 산소량이. 그래서 흐르는 물처럼 이 실내에 있는 비커들도 만들어주면 됩니다. 위에 그 표면하고 공기하고 섞이지 않게 조심하시면서 천천히 저어주게 되면은 아까 지금 용존 산소량이 떨어지다가 자 보세요. 다시 올라가죠. 네. 지금 보시면 다시 자 보세요. 6.5에서 쭉 떨어집니다. 왜냐면 지금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거기 앞에 있던 산소들이 투과막으로 들어가다가 지금 떨어지다가 이제 다시 흐르는 물처럼 만들어주면은 이 전체 용액 안에 있는 산소들이 일정하게 들어가는 순간이 와요. 보통 그게 한 1분 정도 지난 뒤에 적게 되면 1분 내로 안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6.21 점점 올라가죠. 그러다가 올라가다가 뭐 내려가다가 이렇게 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구간이 생겨요. 그게 이제 이 용액의 용존 산소량이라고 할 수 있죠. 6.43에서 멈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존 산소량은 수돗물, 지금 제가 적은 수돗물이거든요. 수돗물은 보통 이제 뭐 1급수다, 2급수다 할 때, 양호한 급수다 할 때, 아니면 산소에 민감한 생물들이 살기 좋은 용존 산소량이 5.0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돗물을 막 받았을 때는 5.0부터 한 7점, 온도에 따라 다르니까 한 7, 8까지도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여기서는 6.43 mg per 리터 용존 산소량이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그 실내에서는 그 조금 까다로운 것들이 있죠. 특히 용존 산소 같은 경우에 이렇게 흐르는 물에서 기본적으로 측정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살살 저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탁도 같은 경우에도 주변 그 조명이나 환경에 따라 조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단 그때마다 보정을 해주면 되는데 보정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그 보정 화면에서 그냥 안정화되면 클릭을 하면 돼요. 네. 그 토양 센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토양 습도랑 pH 센서, 그러니까 아까 물환경에서 썼던 pH 센서를 그대로 씁니다. 보시면은 지금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토양을 한 10대 1 비율로 잘 저어가지고 충분히 녹여줍니다. 거기 안에 있는 그 물질들을 녹여주고 그 다음에 가라앉힌 다음에 안정이 되면 pH 센서로 측정을 하면 돼요. 네, 그러면은 그 토양이 산성일 경우에는 산성 물질들이 이제 녹아 있으니까 산성이 나오고, 반대로 이제 알칼리성일 경우에는 알칼리성이 나오죠. 중성 토양입니다. 중성 토양. 네. 그 다음에 습도 센서는 그대로 꽂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값이 상대값이거든요. 제가 완전히 마른 흙하고 그 마른 흙에다가 물을 충분히 적셔가지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측정을 해봤는데 마른 흙은 완전 0이 나오죠. 그리고 조금 젖은 흙은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화분에 물 줄 때 물을 좀 충분히 적셔준 정도가 이 정도 나오는데, 나중에 이거는 지금 상대적 거기서 이제 이 센서에서 받아들이는 값인데 제가 토양 습도에 대한 그 단위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학생들이 좀 보기 편하게 저도 이제 토양에 대한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찾아봐야 되지만 토양 습도에 대한 상대값으로 이렇게 변환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이걸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그 4가지 환경에 대한 센서들을 각각 하나씩 측정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부산대학교 여기 미리네골, 금정산 자락에 미리네골 가서가지고, 실제로 한번 요 미리네골에 있는 하천과 대기 환경을 측정을 해봤어요. 네. 지금은 요 센서들을 놔두기 좋은, 요 센서 가방이 하나씩 있습니다. 여기에 센서들을 다 넣고, 여기 본체 기기를 넣고요. 네. 지금 연결한 거는 수질에는 온도, pH, 탁도가 아니고 그 용존 산소량이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센서 연결했고 나머지 내장 센서 다 있죠. 지금 제가 이걸 두 손으로 들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흔들립니다.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 네. 탁도 센서는 지금 담궈 놓으면은 이게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수가 안 되는 부위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측정할 때만 이렇게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온도는 잠깐만요. 온도가
아까 몇 도였죠? 안 나왔나? 굉장히 더웠어요. 습도는 81, 온도가, 저 물에 담궈가지고, 온도는 물 온도가 20도고, 지금 밖에 온도는 한 30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물 온도는 한 20도가 되고요. 그리고, 네, 지금 탁도는 안 담갔죠? 네, 담가 보면은, 이 정도는 맑음이 나옵니다, 맑음. 네. 변함이 없이, 네. 맑음이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용존산소 pH는 6.37, 미세먼지는 4.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용존산소량은 8.75. 이날 그 미세먼지 예보도 조음이었던 것 같아요. 용존산소 8.75면 거의 이제 포화 상태거든요. 지금 보시면 제가 흐르는 곳에 두었기 때문에 여기에선 저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CO2 농도가 289 ppm이죠. 네. 지구 전체 그 농도가 뭐 350 ppm에서 현재 380 ppm까지 평균 CO2 농도가 증가를 했다. 그리고 실내는 뭐 1000가량, 뭐 사람들의 어떤 활동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아까 실내에선 1000 ppm이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숲속이라고 289 ppm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압은 995. 1기압보다 약간 낮은 기압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에서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싶으면 네, 이 기록하는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저기 위에 측정화면 보기 숨기기 아래 녹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파일명을 기록하는 곳이 나옵니다. 일단 여기에다 저는 여기서부터 카메라가 굉장히 어지럽거든요. 시드라고 나오고, 그리고 야외를 선택을 해주시고, 야외니까 그 현재 장면들을 찍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뭐 용액을 담궈가지고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비커나 아니면 어떤 컵이나 어떤 그 뭐 주스 같은 그런 것들을 찍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현장 사진을 찍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나중에 아까 썼던 파일 이름이랑 같은 이름으로 안드로이드 폴더 안에 저장이 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여기 굉장히 어지럽죠. 네. 지금 찍었어요. 네, 지금 사진을 찍고 이제부터 어지럽지 않습니다. 네, 확인을 누르면 지금 저장이 되면서 자동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록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측정하고 있는 값을 1초 단위로 혹은 2초 단위로 엑셀 데이터 시트를 계속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래프로 보면은 그 값들이 지금 뭐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거의 변하지 않지만 이산화탄소가 400까지 올라갔다 다시 240으로 떨어졌죠. 저게 아마 제가 가까이 갔다가 뒤로 와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상태로 보면 지금 현재 상태를 측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계속 그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시트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 측정 중단을 누르면 이제 저장됐습니다. 이 저장된 건 어디서 볼 수 있냐? 네, 여기 어플리케이션에 아까 그 밑에 가운데 그 문서 모양 있죠? 거기를 누르면 요 메뉴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록 파일 찾기 누르면 저장되어 있던 파일들이 다 보여지는데, 아까 입력했던 시드1 있죠? 네, 시드1을 클릭을 하면 이제 잘못 눌렀고요. 네, 이렇게 표 형태로 이렇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이제 각각 항목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래프로 보고 싶으면 선택을 하게 되면 측정했던 걸 선택하면 그래프로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까 여기 CO2 잠깐 올라갔다 다시 떨어졌죠. 네, 그대로 보이죠, 이게. 그리고 공유하고 싶으면 이렇게 공유를 누르면 어플리케이션 내에 있는 메신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메일이나 아니면 공유 웹파드 이런 것들로 이제 공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컴퓨터나 다른 데서 이제 쓸 수 있죠. 다른 사람의 공유도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저장하고 파일을 보고, 네, 그 다음에 공유하는 기능까지 어플리케이션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나중에 실습하시게 될 때 각각 이제 요 기계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 또 질문 사항들이나 쓰시다가 이제
궁금한 것들, 네, 그런 것들 이제 여쭤보시면은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또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